서울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해주는 청춘문답의 정성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창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의 이채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 몽세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몽세누의 대표이사 박준범이라고 하고요. 학교 출신입니다. 아, 여기 학교 네. 출신입니까? 그럼 네. 교수님도 네, 제 은사님 같은. 누군가는 성공을 했지만 누구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대표님이 또 모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모델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니면 그냥 연기자, 이 서울과기대가 아니라 서울예대를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오해할 정도인데 일단 이 지금 보는 학생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회사고 어떤 걸 창업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몽세누라는 이제 지속가능한 브랜드를 이제 창업을 했고요. 버려진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것을 이제 원재료화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과 기술 협업을 해서 이거를 원단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제품화하고 브랜딩화를 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걸로 뭐를 만드셨냐고요? 그걸로 이런 옷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버려진 폐그물망으로 만든 거고요. 이 오. 안에 있는 티셔츠는 페트병 10개를 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 아니 이 옷이 네, 병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10개로. 정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내용 조사로는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저도 사실은 대학교 때 처음 창업을 바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오.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감사하게도 뭐 대학교 때는 뭐 나름대로 대학교 리그 상들은 다 휩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환경부랑 SK이노베이션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는 뭐 최우수상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뭐 투자도 유치를 하고. 세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환경 오염이거든요. 그중에 페트병은 빠지지가 않아요. 그걸로 옷을 만들었다는 건 어쨌든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세계에서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세계에서도 상을 좀 받았고요. 야 20대 정말 대학생들이 창업을 꿈꾸고 있다는 게 사실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교수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보면은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개 창업팀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60개, 70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창업이라는 게 뭐 퇴직을 하고 나서도 하기도 하고 뭐 사업에 실패해서도 하기도 하고 아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다 하면은 도전하는 게 창업이기도 한데 청년들이 왜 이렇게 창업을 희망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길어졌기 때문에 네네네네. 사실 한 직장에서 몸을 담고 평생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게 됐고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언젠가는 하게 될 창업,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 이런 것을 줄여주는 그러한 교육을 실제로 시킵니다. 오, 야, 이거 진짜. 네, 그래서 필기 시험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고객을 찾아서 만나보고 굉장히 실무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원래 그런 창업 동기나 창업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네네. 이런 과목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와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창업의 길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대표적인 박준범 대표님이 계시죠. 처음 창업 당시에는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한 고민이 어떤 거였습니까? 크게 요약하면 자금, 자금. 사람, 어. 그리고 이제 뭐 기술력 부재, 그러면 요 자금. 사람도 없고 그런 것들이 요거 하나만 있다고. 들어봅시다. 네. 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네. 듣고 싶은 거. 자금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처음. 자금은 처음에 저가 그때 과외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하다가 도저히 충당이 안 되는 시점부터는 제가 학교도 굉장히 많이 두드렸고 뭐 정부 지원 사업도 많이 두드렸고 아, 그게 가능합니까? 초반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창업 그 동아리 지원금이 저희 때는 적당히 하면 100만 원, 좀 잘하면 뭐 300만 원, 더 안 잘하면 되죠. 50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그걸로 테스트를 하다가 어느 정도 확신이 됐을 때는 그걸 가지고
저는 더 큰 지원과 투자를 유치를 성공한 케이스여서 교수님은 도대체 창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두드릴 텐데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워낙에 어려운 일이고 모든 열정을 쏟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창업해라 막 이렇게 권장은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해요? 네. 오. 네, 왜냐면은 창업 지금 제가 한다고 생각해도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그런 일인데 어린 20대 학생들한테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우선은 일단은 창업 동아리 그다음에 이렇게 창업 관련된 과목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말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권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성공을 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그래 성공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라고 하면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실패라는 단어에 붙는 그 비용적인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에게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이 뭐 어떤 금액적인 크기가 아니라 만약에 제 사람들한테 제때 월급 줄 수 있고 어쨌든 저희만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성공이라고 하면은 그 기준에서는 저는 네네. 성공하고 있고 네네. 제가 원하는 어떤 산업에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정도의 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 창업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곡선을 지금 띄고 있는 회사지만 그 내부에서는 매일매일 작은 실패들을 하고 또 작은 성공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있는 네. 걸 해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청년 창업가들이 뭐 자금이건 경험이건 인력이건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강점으로 가져야 되는 게 빠른 학습과 그다음에 빠른 실행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작은 실패들은 얼마든지 경험하고 자금적으로 만약에 리스크가 엄청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안 만드는 게 좀 좋다 생각하고 리스크를 좀 계산된 리스크 범위 내에서 실패를 하면은 그거는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실패까지 계산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후배에게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우선은 정신줄 꽉 붙들어 매시고요. 좀 내 가치관과 좀 내 인생의 좀 비전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애초에 시작을 해버리면 좀 잘 안 되더라도 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화려한 것만 보고 뭐 누가 이렇게 해서 뭐 몇십억 투자 받아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것만 보고 만약에 하신다면 생각보다 체력이 금방 바닥날 것 같고요. 정말 어떤 가치를 만들겠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신다면 없던 체력도 계속 생기고 또 어떻게든 뭔가 뭐 누가 됐든 도와주고 또 도움이 받을 일이 생기니까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줄 꽉 붙들어 매시고요. 실패하는데도 방법이 있고 성공하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실패를 한 경우에 자기가 다시 창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창업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 큰 회사, 대기업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인재가 누구냐면 이렇게 창업에 실패해보고 사업의 생태계를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패하면 취업을 못해 뭐 이제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그렇게 사업을 알고 실제로 신규 사업을 해본 사람들을 기업에서 고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창업은 어렵기 때문에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끌고 나가는 힘은 또 의미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여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서 재미를 찾아보는 거 정말로 가치로운 창업의 어떤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창업이다. 근데 창업을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창업을 또 서울과기대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이 서울과기대 학생들의 창업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기대 창업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선 교수입니다. 첫 번째는 자금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에 관한 지원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공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연관과 상상동 이 두 곳에 창업 기업을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수연관 같은 경우는 20개소, 그리고 상상동은 24개소 저희가 입주 기업을 맞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겠다라는 소리는 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금 측면에서 보면요, 저희가 2021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 특화 분야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최대 1억 원까지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드리고요. 창업 동아리에서 우수 동아리로 선정이 되시면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밖에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도 해드리지만 직접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서는 교육부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억 원 정도 투자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게 있다면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제품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계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무료로 시제품 제작할 수 있도록 그 메이커 스페이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창업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도전하기 좀 무서운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지원을 국가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혜택을 받으시고 창업은 실패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번쯤 모두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창업을 해보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취업도 용이할 거고 또 실질적으로 창업도 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반드시 창업은 한 번쯤 경험하고 졸업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